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팀에서 카카오톡 iOS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데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iOS 14에 새로 추가된 위젯킷을 앱에 적용해 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위젯킷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하여 위젯킷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젯킷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현재 제공 중인 카카오톡과 톡서랍 투데이 익스텐션입니다. 그동안 iOS에서 위젯이라고 불리던 친구죠. 여러분은 알림센터 자주 보시나요? 생각보다 자주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iOS 14에 새로 추가된 위젯킷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바로가기를 만들면서 나만의 홈화면을 꾸미는 것이 부러웠는데요. 드디어 내 입맛에 맞는 위젯을 구성하여 나만의 홈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개발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위젯이라고 불렸던 투데이 익스텐션과 위젯킷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왼쪽이 기존에 제공되었던 투데이 익스텐션이고 오른쪽이 새로 추가되는 위젯킷입니다. 투데이 익스텐션과 위젯킷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홈 화면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한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복잡한 UI 처리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UI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는 위젯 URL과 스위프트 UI에 추가된 링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젯킷에는 위젯 번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꾸러미 형태로 같은 서비스의 위젯을 묶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젯킷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킷에는 현재 상태를 갖고 있는 스냅샷, 엔트리들의 배열을 갖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위젯의 뷰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뷰 컨텐트가 있고 위젯의 갱신을 담당하는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바이더를 통해 타임라인에서 새로운 데이터 엔트리를 불러오고 위젯에게 제공하여 위젯이 갱신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젯킷 또한 위젯 익스텐션입니다. 즉 앱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투데이 익스텐션과 마찬가지로 호스트 앱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쉐어드 컨테이너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앱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젯킷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카카오톡에 어떻게 적용해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위젯킷은 위젯 번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데이 익스텐션에서는 카카오톡과 톡서랍을 각기 다른 익스텐션으로 분리하여 구현했다면 위젯킷은 하나의 카카오톡 위젯 번들로 묶고 카카오톡과 톡서랍 위젯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카카오톡 위젯과 톡서랍 위젯을 카카오톡 위젯 번들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현한 모습입니다. 위젯 번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젯 번들을 상속하는 구조체를 만들어주고 바디 부분에 제공하고자 하는 위젯을 넣어주면 됩니다. 하단에 위치하는 위젯이 카카오톡 위젯이며 상단에 위치하는 위젯이 톡서랍 위젯입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위젯의 구성입니다. 카카오톡 위젯 패밀리는 시스템 스몰과 시스템 미디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시스템 미디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미디엄 크기에서는 최대 4개의 즐겨찾기 아이템을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즐겨찾기 개수와 비교하여 뷰 콘텐츠에 필요한 만큼 즐겨찾기 뷰를 추가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위젯의 하단에는 기존 투데이 익스텐션에 있는 것처럼 바로가기 버튼을 구현한 모습인데 위젯 패밀리를 비교하여 시스템 스몰의 경우에는 바로가기 버튼이 추가되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각 즐겨찾기 아이템과 바로가기 버튼들에 대하여 스위프트 UI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사용하여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버튼이 아닌 영역을 눌렀을 때 적용되는 위젯 URL은 카카오톡 기본 URL 스킴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젯 패밀리가 시스템 스몰의 경우 한 개의 즐겨찾기 아이템만 들어가기 때문에 즐겨찾기 항목 중 첫 번째 항목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링크를 추가하지 않고 위젯 URL을 통해 위젯 클릭 시 해당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톱서랍 위젯에 어떻게 적용해 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서랍도 카카오톡 위젯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처음에 살펴봤던 이미지입니다. 왼쪽이 투데이 스텐션이고 오른쪽이 위젯킷입니다. 톱서랍 데이터는 API 호출을 통해 받아온 데이터를 위젯에 보여줍니다. 다음 코드는 프로바이더에서 API 호출을 하며 호출한 결과를 뷰 컨텐트를 통해 보여줍니다. 받아온 결과는 리절트 타입이며 성공 시 사용 정보를, 실패 시 에러 정보를 엔트리 초기화 시 제공하여 그에 맞는 타임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위젯킷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끈 위젯킷에도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젯의 갱신에 대한 한계입니다. 위젯의 갱신은 프로바이더 내의 타임라인 메소드에서 처리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코드는 1분마다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구현된 상태인데요. 만약 위 코드에서 1분을 1초로 변경하면 정확히 1초마다 갱신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주기대로 정확하게 시스템에서 타임라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1분마다 반복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5분이 지나서 갱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즐겨찾기를 추가했는데 위젯은 아직이네 하는 등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시간 처리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즐겨찾기가 변경되는 등의 데이터 변경 시점이 명확할 경우 인위적으로 위젯 센터에 리로드 타임라인즈를 호출하여 내가 원하는 특정 위젯을 갱신하거나 리로드 올 타임라인즈를 호출하여 위젯 번들에 있는 모든 위젯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동기로 이미지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한계입니다. 프로바이더에서 데이터를 비동기로 받아올 때 이미지까지 모두 받아와야 하며 데이터를 받아온 이미지를 포함하여 엔트리에 직접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뷰 컨트롤러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구현되었던 모델들도 위젯킷에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데이 스텐션에서의 뷰 컨트롤러와 위젯킷의 뷰 컨텐트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분명하게 뷰로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UI 이미지 타입의 이미지를 엔트리로부터 받아온 후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에 직접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투데이 스텐션의 뷰 컨트롤러에서 이미지 URL을 통해 비동기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UI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홈화면에 존재하는 위젯은 아이콘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경색이 불투명합니다. 우측 이미지처럼 배터리 앱과 같은 기본 앱에서는 반투명 배경을 적용하였지만 우리가 만드는 위젯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젯을 디자인할 때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젯킷은 그동안 iOS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경험에 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직 한계도 존재합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정식 버전이 나온다면 분명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위젯킷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미리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학습할 기회가 된다면 지금 바로 위젯킷을 시작해보세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